1984년 미국에서 공포 영화 한 편이 개봉합니다. 잠들면 죽는다. 나이트메어. 프레디 크루거 시리즈의 시작이죠. 감독 웨스 크레이븐은 이 영화를 완전히 허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LA 타임스 기사 하나를 읽었거든요. 1970년대 말 미국으로 건너온 동남아시아 난민 청년들이 잠자리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30대 남성들이요. 부검해도 사인이 안 나옵니다. 심장도 멀쩡하고 독극물도 없고 외상도 없어요. 그냥 밤에 잠들었다가 안 일어난 겁니다. 그 수가 117명을 넘겼습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원인 불명, 의학계가 두 손을 든 거죠. 그런데 피해자 대부분이 라오스 출신 몽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밤에 답종이 왔다. 답종, 가슴 위에 올라앉아 숨을 빼앗는 악령이에요. 몽족 문화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존재입니다. 미신이라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몽족 커뮤니티의 수면마비 발생률이 일반인의 2배에서 4배에 달한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수면마비를 악령의 공격으로 믿는 사람일수록 공포 반응이 더 극심했고 심장 부정맥 위험도 높아졌어요. 잠깐, 그러면 가위 눌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 질문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가위 눌림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숨은 쉬어지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죠. 그리고 대부분 뭔가가 있습니다. 방구석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 가슴을 누르는 무게감,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 이게 문화를 초월합니다. 1664년 네덜란드 의사 이스브란트 반 디메르부르기 기록한 환자의 진술을 보면요. 밤에 악마가 자기 위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했다. 큰 개가 가슴 위에 앉아 숨을 못 쉬게 했다. 1781년 스위스 화가 앙리 퓨슬리가 유명한 그림 악몽을 그립니다. 하얀 잠옷의 여성이 침대에 늘어져 있고 그 배 위에 못생긴 악마가 쭈그려 앉아 있는 그림이요. 이 그림이 나중에 프로이트의 빈 아파트에 걸려 있었다는 건 덤이죠.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선 올드 해그, 노파 귀신이라 불렀고요. 카리브의 세인트 루시아에선 코크마, 세례받지 못한 죽은 아기의 영혼이라 했습니다. 터키에선 카라바산,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방에선 판다페케, 한국에선 가위눌림.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문화권에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전혀 교류가 없던 문명들이 왜 똑같은 공포를 경험하는 걸까요? 검은 그림자, 가슴을 누르면 무게, 극심한 공포. 이건 문화가 만든 게 아닙니다. 뇌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분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뇌는 여러 단계를 반복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렘 수면, REM 수면이에요. Rapid Eye Movement, 눈알이 빠르게 굴러가는 단계. 이때 뇌는 깨어있을 때만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생생한 꿈을 꾸는 것도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꿈에서 달리면, 진짜 다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서 뛰면 침대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뇌는 기막힌 안전장치를 걸어놓습니다. 2012년 토론토 대학의 브룩스와 피버 연구팀이 그 정치를 밝혀냈어요. 뇌관, 정확히 교내 아래쪽에 서브시 뉴런이 가바와 글리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쏟아냅니다. 이 두 물질이 척수의 운동신경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결과 꿈속에서 아무리 뛰어도 실제 몸은 꼼짝 않습니다. 이걸 근긴장 소실, 영어로 아토니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밤에 건물을 잠그는 야간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퇴근 시간이 되면, 즉 렘 수면이 끝나면 경비원은 문을 열고 퇴근합니다. 그래야 아침에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 경비원이 퇴근을 안 합니다. 의식은 이미 출근했어요. 눈도 떠졌고 방 안도 보여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가바와 글리신이 아직 운동신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면마비, 가위눌림의 정체입니다. 귀신이 누른 게 아니라 뇌의 보안 시스템이 퇴근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검은 그림자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9년 워털루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체이는 수면마비 환각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침입자.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검은 그림자, 발소리, 속삭임. 둘째, 인큐버스. 가슴을 쥐누르는 압박감, 숨이 막히는 공포. 셋째, 전정 운동 환각. 몸이 붕 뜨거나 유체이탈하는 느낌. 이 세 가지가 문화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보고됩니다. 왜일까요? 2018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바셀 잘랄이 핵심적인 가설을 내놓습니다. 범인은 세로토닌, 정확히 말하면 세로토닌 EA 수용체예요. 정상적으로 깨어날 때 뇌의 각성 시스템이 켜지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잠에서 깨우는 역할이죠. 그런데 수면마비 상태에선 이게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분비돼요. 몸은 아직 렘수면인데 뇌는 깨워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요. 과잉 분비된 세로토닌이 EA 수용체를 자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각 피질이 과흥분합니다.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편도체, 공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측두 두정 접합부, 자기 몸의 경계를 인식하는 부위가 혼란에 빠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잠겨 있고 눈은 떠져 있고 뇌는 공포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데 시각 피질은 환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뇌가 뭘 할까요? 이 모든 감각 조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려 합니다. 가슴이 눌린다, 누군가가 있다, 극도의 공포. 뇌는 이걸 우연의 일치로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의 서사로 통합해버리죠. 누군가가 내 가슴 위에 올라앉아 나를 죽이려 한다. 기원전 2400년 수메르의 릴리투 악마도, 1781년 피슬리의 그림 속의 인큐버스도,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 옆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도 전부 같은 신경배로가 만들어낸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야간 경비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경비원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렘 수면 중 몸을 마비시키지 않으면 꿈속에서 행동한 대로 몸이 움직여요. 실제로 이 시스템이 고장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하죠. 꿈에서 싸우다가 진짜로 옆 사람을 때리고 벽에 부딪히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위 눌림은 경비원이 너무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을 가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다가 초과 근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까지 보였다면요? 그건 편도체, 뇌의 위협 탐지 센서가 극한까지 가동된 결과예요. 왜 극한까지 가동되었을까?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뇌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공포 회로를 전력으로 놀린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깨우려고요. 몽족 난민들이 겪은 비극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전쟁과 학살을 피해 미국에 왔지만 밤마다 답종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 수면 부족, 이질적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수면마비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렸고 그들의 문화는 이것을 악령의 공격이라 해석했어요.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랐습니다. 잘랄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마비를 초자연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사람일수록 에피소드 중 공포 반응이 유의미하게 더 크다고 합니다. 믿음이 뇌의 공포 회로를 더 세게 돌린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뇌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서운 거다, 내가 약한 거다 라고요. 하지만 수면마비가 보여주는 진실은 좀 다릅니다. 뇌는 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스템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때때로 과잉 보호를 합니다.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영해버리는 거죠. 그 야간 경비원은 여러분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방법이 좀 과격했던 것뿐이에요. 가위 눌림을 겪은 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 몸이 굳고 숨이 막히고 뭔가가 있다는 확신. 그 공포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가위 눌림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요. 첫 번째, 똑바로 눕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마비 에피소드의 대부분이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발생합니다. 옆으로 누우면 발생 확률이 크게 줄어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도가 더 열리고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감이 줄어들면서 인큐버스 환각의 트리거가 약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수면 패턴을 지키세요. 수면마비의 가장 강력한 유발 요인은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2018년 워르벨 크니벨 연구팀의 조사에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학생 집단의 수면마비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 단순한 루틴이 야간 경비원의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세 번째, 가위가 눌렸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2019년 잘라레 연구에서 제안된 이완 기반 개입법의 핵심입니다. 전신을 한꺼번에 움직이려 하면 뇌는 여전히 잠긴 문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새끼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에 집중하면 근긴장 소실이 말단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경비원에게 "나 깨어났어. 이제 문 열어도 돼." 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가위 눌림 중에 보이는 것은 전부 환각입니다. 그게 아무리 생생해도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공포 회로의 강도를 낮춰줍니다. 잘라레 연구가 정확히 이걸 증명했어요. 수면마비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에피소드 중 공포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뇌는 완벽하지 않아요. 퇴근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없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안전한 침대 위에서 최악의 공포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오작동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수억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잠드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뇌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겁쟁이라서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는요,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지키려던 뇌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만들어낸 그림자예요. 다음에 가위가 눌리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아, 경비원이 아직 퇴근 안 했구나.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공포는 조금 작아질 겁니다. 오늘의 마인드랩이었습니다.